지적장애아 교육 6주차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은 1차 시와 다시 3-1과 3-2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지적장애 진단평가 배치의 나머지 부분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지적장애 진단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요한 검사가 바로 위스크 검사거든요. 웩슬러 검사인데 그 검사 도구를 설명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번 지적장애 평가 도구고요. 지적장애 평가 도구는 크게 진단검사 도구와 그다음에 지원 강도 검사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진단검사는 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는가, 또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발달이 지체되었는가,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지원 강도 검사는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얼마만큼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지체된 부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먼저 진단 검사를 볼게요. 진단 검사는 반드시 실시 채점 해석, 그러니까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냥 어떤 나의 느낌이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웩슬러 검사를 할 때 보면 심지어는 물어보는 말까지 어떻게 물어볼 거냐도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뭐 시간, 답을 맞추면 답으로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또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될 것, 이런 실시, 그 다음에 순서 다 돼 있고요. 채점, 역시 채점을 할 때도 1점 줄 거냐, 2점 줄 거냐, 0점을 줄 거냐, 또는 보충 질문을 해서 점수를 더 줄 거냐, 아니면 점수를 깎을 거냐. 그리고 해석, 이 아이가 점수가 이만큼 나왔다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가, 일반 아동과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와 표준화 검사를 이제 지칭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 검사 도구에 관련된 진단 평가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면 이 규준 검사와 표준 검사를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규준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보다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잘하느냐, 또는 더 못하느냐,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느리게 성장하고 있느냐를 검사하는 거고요. 표준화 검사는 그 대상의 아이들을 표준화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0살 아동이면 10살에 맞는 다른 아동들, 서울에 사는 아이, 지방에 사는 아이, 우리나라에 사는 아이, 미국에 사는 아이, 남자, 여자, 모든 아이들을 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그 평균을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진단 한마디로 말해서 규준 참조 검사나 표준화 검사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준 참조와 표준화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다른 아이들과 검사 점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 아이가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더 느리게 성장하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인 거죠. 그리고 지능 검사와 적응 행동 검사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지능 검사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웩슬러 검사죠. 위스크 검사라고 하죠.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에서 위스, 그 다음에 크는 이제 코리아. 그래서 잘못됐네요. C는 children인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때 그 앞에 K가 붙는데 이제 그것은 K 위스크, 코리아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이런 검사죠. 우리나라 대부분 검사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좀 더 그 검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아지능 검사도 많이 씁니다만은 가장 많이 쓴 것이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4판 K-위스크4죠. 그러니까 코리아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4 칠드런 그 다음에 4 에디션. 그러니까 표준화된 검사라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 변하는 거죠. 예전에 아이들은 뭐 10살 때 곱셈을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더 빨라졌죠. 그래서 9살 때 곱셈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검사를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 번째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위스크는 K-위스크 1, 2, 3, 4 그리고 아마 금방 5 K-위스크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6세 0개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별 검사, 각각 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지능 검사는 단체 검사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정리 다 했었죠. 근데 이거는 개별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전반의 평가와 또 강점과 약점.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지능이 얼마다라고 나오지만 또 아동의 그 지능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강점이고 어느 부분은 약점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언어는 되게 좋은데 작업 기억이 좀 느리다. 또 처리 속도는 좋은데 지각 추론이 낮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 개인 내에서의 강점과 약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네 가지 영역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면 말로 하는 평가는 검사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분을만을 가지고도 또 해석이 가능한 검사 도구입니다.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웩슬러 검사는 유아용도 있지만 성인용도 있고요. 성인용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른들께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카프만 검사 있는데 이거는 현재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3에서 18세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인지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지능검사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적응행동 검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성숙도 검사인데 먼저 적응행동의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응행동 검사는 책 166, 67페이지를 보시면 AAIDD에서도 이런 검사에 대한 것이 나왔죠. 지적장애를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영역으로 이제 보았고요. 18세 이전이고요. 여기에서 개념적 기술은 인지, 의사소통 및 학업기술과 같은 개념적 기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언어 읽기, 쓰기, 동개념, 자기지시 같은 내용이고 또 사회적 기술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사회적 기대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관련하는 기술이고요. 또 그 위에 실제적 기술도 있고요. 또 적응행동도 있고요. 책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장애 아동의 또는 장애 유아의 교육에서 계속 적응행동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응행동을 검사하는 게 바로 사회성숙도 검사거든요. 사회성숙도 검사는 자조, 그러니까 자기가 신변 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동,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이동, 또 직업에 관련된 부분,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 또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무의복 작탈이부터 시작해서 용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회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개인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응행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0세부터 30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 행동 영역에 1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검사 결과는 사회 연령과 사회 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령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인데 사회 연령이 10살이 나오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이고요.
사회 연령이 10살이 나오질 않고 7살이 나오면 3년 정도의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사회적 행동이, 적응 행동이 낮은 거죠. 반면에 또 10살인데 사회 연령이 12살로 나왔다면 이 아이는 훨씬 더 원활한 사회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고요. 또 이것을 숫자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100이면, 그러니까 1.0 또는 100이면 보통 아이, 그보다 낮으면 발달이 지체된 아이, 높으면 발달이 빠른 아이.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있게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글씨를 잘 안다거나 이게 또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만 보통 가족이라든지 교사들이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좀 분명 가족이 이제 부모님이 말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는 직접 아동을 만나서 행동을 관찰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요. 또 지적장애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재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조는 예비 단계, 자조 능력, 대소변, 이동, 그러니까 일반 검사에서 자기관리, 의사소통, 식사, 음료 식사 도구 사용, 통제력, 변별력, 종합력 표현, 그 다음에 옷 입고 벗기, 씻고 닦기, 몸단장, 이동, 기어다니는 것부터 혼자 다닐 수 있는 능력까지, 단순한 운동 능력부터 사회적 능력까지, 작업은 놀이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까지, 의사소통은 동작, 음성, 문자 모든 것인데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모두 포함되는 거죠. 자기관리는 금전 사용, 물건 구매, 경제적 자립 준비와 지원,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분별력, 독립성, 책임감, 그 다음에 사회화는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현실적 사고 등 총 117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수도 검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그 아이의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적응행동검사 학교판, 학교용 2판 등이 있고요. 또 나이스 적응행동검사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 적응검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회성수도 검사로 지금 현재로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원정도 검사인데요. 지원정도 검사는 지적 손상 정도보다 개인이 가진 강점, 즉 강점에 초점을 두고 요구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서 정신체를 분류하죠. 이 부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그 지원 강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그것도 역시 우리가 했었죠. 얼마만큼의 강도와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들 우리가 다 배웠었고요. 그래서 지원이 각 활동에 얼마나 자주 요구되는지, 지원 빈도, 지원 시간, 그리고 어떤 유형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세 성인 정기부터 시작해서 72세까지.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원 요구 척도, 그 다음에 보충용 안정과 옹호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의학적이고 행동적인 지원 요구. 그래서 이러한 지원 요구 강도 검사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검사하고요. 직접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 계획 수립에 매우 도움을 주는데,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러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성인들에 대한 검사 도구로 조금씩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실시를 하고,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미미한 상태고요. 앞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검사 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3차 시의 앞선 부분을 마치고 잠시 후에 웩슬러 검사 K-위스크4에 대한 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